안녕하세요. 작은기업 사장의 도서관의 이국섭 작가입니다. 오늘은 책이 아닌 색다른 글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글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동아일보에서 나온 매거진이고 제가 정기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그런 잡지책입니다. 2019년도 5월 6월호에 한 꼭지인 네트워킹 저녁 식사를 기획하는 방법이라는 서론제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사장으로서 혹은 리더로서 좀 더 다양한 네트워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마케팅 전략가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고 있을까 궁금해하던 차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매거진에서 좋은 글을 보았기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듀크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가인 도리 클락이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듀크 대학은 제가 잘 알고 계신 하루 날마다 30분 기적 저자 중에 한 분이신 정찬우 박사님도 듀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잡지책 중에 여러 가지 글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 글이 제 눈에 더 들어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관계를 구축하려면 스스로 모임을 주최하는 기회를 가져라 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네트워킹 모임을 주최해보고 싶어 합니다. 인맥 좋은 사람이 되면 확실히 장점이 있기에 특히 내성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모임을 주최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네트워킹 저녁 식사란 말은 너무 거창한 단어 같기도 하고 큰 규모가 아니라 작은 규모의 식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저는 수시로 식사하는 자리를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사 자리를 활용한 네트워킹은 생각을 하지 못하였는데 새로운 도전과 도약을 생각하고 있는 저에게는 알게 모르게 여러 역할을 맡아서 해야 할 능력이 필요한 요즘 상황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관계의 망을 구축하는 부분도 저에게는 아주 필요합니다. 따라서 네트워킹 구축하는 저녁 식사라는 주제는 너무도 마음에 와 닿기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의 저자는 매우 많은 저녁 식사를 통하여 네트워킹을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손님의 명단을 작성하는 방법을 비롯해서 다양한 절차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팁을 이 책에서는 4가지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디서 모임을 열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 대금에 대한 결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야 한다. 세 번째는 손님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화를 자기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디서 모임을 열지 결정해야 한다입니다. 요리를 잘한다면 손님을 집으로 모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모임을 주최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모임을 집에서 할 경우에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느라 사람들과 네트워킹 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모든 모임을 레스토랑에서 주최한다고 말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시끄러운 주말을 피해서 주초에 모임을 주최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식사 대금에 대한 결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야 한다. 이 글에 의하면 저자는 각자 시킨 음식대로 계산서를 나눠서 줄 수 있는 식당을
찾았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모임을 할 때 은근히 고민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비용을 지불할 때 자기가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고 했을 때 어떤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에게 잘못 보이게 되면 돈 자랑 같은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래가는 관계를 구축하려면 쓸데없는 부담은 상대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민을 하지 않도록 식사 메뉴에 대한 각자 지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모든 금액을 n분의 1로 하는 것도 약간의 저 같은 경우에도 거부감이 있기도 한데 본인이 먹은 만큼만 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괜찮은 아이디어라 생각이 들고 또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들 n분의 1로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조금 저의 어떤 기존 방식으로는 이해가 조금 덜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손님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모두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람을 처음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업무를 했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아마도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피상적인 대화만으로는 관계 유지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가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킹 모임이라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어떤 모임에서 명함만 주고받고 명함을 기본으로 하여서 대화를 나눈다면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대화를 주도해야 한다. 물론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화를 주도하려면 당사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져야 하고 또 당사자 간의 교집합의 내용을 유머러스하게 자연스럽게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저에게 저런 측면에 있어서 말을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꺼내서 같이 함께 토론하게 만드는 것은 상당히 즐거운 일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손님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를 하면 스트레스가 조금 덜 받고 감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통 관심사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음식을 주문한 후에 개별적인 대화를 멈추게 하고 때론 손을 들어서 집중을 하게 하면서 죄송하지만 다들 저에게 잠깐 집중해 주세요 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목을 시킨 후에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몇 분간에 걸쳐서 전체 참석자들에게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면서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잘할 수 있고 또 나중에 누구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알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부터 소개를 하고 지난번에 모임에 온 사람들부터 우선하여 소개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주최자로서 요즘 가장 흥미가 가는 일은 무엇인가요? 혹은
자신의 성공 사례를 이야기해 주세요 등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좀 더 참석자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흥미를 끌 수 있다고 합니다. 네트워킹 모임을 주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4가지 방법을 참고하시고 자신만의 방법을 구축하여 활용하신다면 좀 더 나은 네트워킹 관계 구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저나 여러분들 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저도 다시금 저만의 방법을 세팅하여서 보다 폭넓고 다양한 관계 구축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